그 금액을 500억으로 불리고 난 다음에 호스피스를 중단하고 죽기 전에 딸이 2명이 있는데 딸들에게 유언장 대신 투자법을 책으로 남긴 일본인 의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500억을 벌고 보니 보이는 것들이라는 에필로그로 책이 끝나는 건데요.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딸들아 진심으로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의사가 됐는데 국가고시 합격률 97%인데도 떨어지고 이후에 돈을 벌려고 20대 초반에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투자금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9세에 10억 원, 그리고 30대가 됐을 때는 60억 원으로 불렸는데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이후 약 10년간 준 파이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에 암 판정을 받게 되고 이후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꽃같이 투자를 해서 그 금액을 500억으로 불리고 난 다음에 호스피스를 중단하고 죽기 전에 딸이 2명이 있는데 딸들에게 유언장 대신 투자법을 책으로 남긴 일본인 의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소설가도 같은 이 일은 타짱이라고 하는 그런 현역 마취과 의사이자 실제 개인 투자자의 정말 리얼한 스토리인데요. 뭔가 유언서 대신에 투자론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이 책은 그냥 첫 장을 펼쳤을 때부터 숨 쉴 틈도 없이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타짱의 부자 아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 원서로는 50만 엔을 50억 엔으로 불린 투자자의 아버지가 딸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라는 이제 긴 제목의 원서가 올해 일본에서 7월에 나왔습니다. 출간 영상들이 좀 나왔고요. 한국에는 10월 31일에 이제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그 7월 출간 행사에서 사기 직장암과 그 전이로 인해서 50살은 맞이할 수 있지만 51살은 좀 어렵다, 이런 여명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의 작가가 쓴 책입니다. 7월에 이제 일본 원서가 출시된 이후에 아마존 재팬 1등 거의 곧바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책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여러 편 연재 기사가 됐고 또 그 인생 스토리 자체가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전반적인 스토리가 드라마인데 어렸을 땐 공부를 너무 잘했지만 한참 쉬다 보니까 중3 됐을 때 너가 갈 고등학교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소년인데 갑자기 다시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의사가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을 벌고 싶어서 의사가 된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엄청난 험난한 인생사가 한 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감동적으로 읽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큰 숲에서 박선영 씨 번역으로 이 책이 번역본이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글로도 너무 술술술 읽히는 것을 보면은 번역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짱은 어렸을 때 돈이 세상의 모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좀 없는 집에서 살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게 되잖아요. 500억을 벌었으니까 돈 걱정 없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인생의 말기가 돼서 깨달은 거는 돈보다 중요한 거는 가족이라는 정말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책에 뭐라고 쓰냐면은 내가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50억 엔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유언서 대신 이런 투자론을 남겼기 때문에 저자인 타짱의 그 발표회가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그 영상에서도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담기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타짱이 목숨 걸고 저술하신 투자법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딸들에게 제대로 계승이 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개최를 위해서 노력한 출판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자기도 지병이 돼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 타짱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귀하의 저서를 음미하고 있다. 이 영상 보고 아마존에서 책을 바로 구입했다. 50억 엔이 아니라 100억 엔을 돌파하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진짜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딸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타짱이 그 책을 받으면서 막 우는 대목이 나오는데 진짜 한 15분짜리 되는 영상이었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시작한 것도 우연이었는데 저자가 나고야에 24년 9월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투자법을 강의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걸 책으로 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직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면서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의사갈등 속에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책을 저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24년 말부터 25년까지 쓴 거고 그거를 7월에 낸 거니까 아마 저자는 본 책을 본인의 유언서처럼
유작으로 남기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출간 기념회 15분짜리 짧은 영상과 이 책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한 되게 그 애정이 좀 생겨가지고 이 사람 책을 진짜 제대로 한번 소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탓장이 어떤 인물인지는 이제 좀 간략히 소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병마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소위 500만 원에서 500억 원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거의 한 10,000배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투자론을 책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인생 에세이가 아니라 결국 투자서로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채널은 또 투자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제 탓장이 사고판 기업들과 그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시클리컬 가치주를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가치주면 가치주지 뭐 시클리컬 가치주가 뭐냐 약간 이런 생각 하실 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시클리컬이라는 거는 이제 주기가 있는 그런 산업들을 말하는 건데요. 주기를 갖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 같은 건데요. 디램 사이클 시작하면 주가 오르고 디램 사이클 끝나면 하락하고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있고, 조선이라든가 화학, 정유, 철강 같은 그런 소재 산업들이 이제 상당한 시클리컬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머디티라고 하는데, 이런 커머디티들은 공급자는 계속 공급하는데 수요가 땡길 때는 쫙 올라갔다가 수요가 남아돌면 안 팔리면서 근본적인 주기성을 조금 갖고 있죠. 그런데 버핏의 경우에는 시클리컬 주식을 거의 사지 않고 그로스라고 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데, 저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시클리컬 가치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 뭐냐면 사이클의 저점에서 잘 잡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팔게 되면은 그 사이클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파동을 다 먹게 되면서 단기에 폭발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거를 20대 때부터 깨달은 건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때부터 본격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시클리컬 가치주가 다른 성장주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고, 이런 내용으로 책에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시클리컬 가치주를 투자했다, PBR을 어떻게 적용을 했고 PER을 어떻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순환주기 사이클을 그려가지고 이때 사고 이때 팔아야 되고,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이제 한국인들에게 좀 더 친숙한 시클리컬 주식은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PBR 밴드 기준으로 바닥이 1배였고요. 근데 올해 깨져서 0.8배까지 갔었고, 고점은 보통 2배 정도로 불리거든요. 그러면은 시클리컬 가치주의 투자 이론이라면은 바닥인 0.8배에서 계속 째려보다가 돌아서는 시그널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때 풀매수를 받고, 그리고 그게 PBR 2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실제로 이렇게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20대 때는 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6460JP 세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1998년에 세가에서 발매했던 이제 게임기 드림캐스트가 망한다는 얘기에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났었는데, 근데 탓장은 이제 게이머였기 때문에 드림캐스트는 안 하고 이제 세가의 게임은 재밌으니까 그 게임 소프트웨어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 팔면은 세가가 좀 큰 돈을 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가 주식 한 주 700엔일 때 과외로 그때 번 돈 500만 원 있었는데 그거를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몰빵을 한 게 주가가 3배가 튀게 되고,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의대에 합격했지만 97% 합격률인 의사고시는 떨어져가지고 1년간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세가 주식도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5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때 탓장 나이가 24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식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책 한 100권 정도를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은 돈이 벌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시클리컬 가치주로 완전히 투자론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저평가 기업을 장기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25세가 돼서 의대고시 재수를 하고 의사가 되니까 수련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연수 2년이 필요하고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을 못 하니까 그냥 장투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 그때부터는 글로벌한 주식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호주의 금과 관련된 기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금 채굴 비용이 온스당 500불인데 금값은 온스당 300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럼 금 채굴 기업에 조금 투자를 하자 해서 그때 있었던 돈은 이제 600만 엔 정도 되는 건데 우리 돈으로 이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600만 엔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주식에.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그게 이제 10다블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 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나미 컴퓨터 9766JP 그리고 선시티 상패했습니다. 이런 회사를 사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면서 29세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1억엔대의 자산에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10억 원 정도를 갖고 있는 자산가가 됩니다. 그러다 06년에서 08년까지는 주식이 좀 안 돼서 리먼 때 한 30% 맞고 계좌가 좀 높게 되는데, 근데 그는 이제 리먼 때부터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프로인트 산업이라고 하는 화학회사가 있었는데 6312JP입니다. 이거를 글로벌 금융위기 급락장에 그냥 풀매수를 박아요. 그래서 단기에 2배 띄우고, 그리고 2009년에는 고배물산 3038JP 이걸 거래해가지고 자산 2억엔이 되게 됩니다. 2013년에는 그 인생에 큰 어떤 성과를 줬던 아이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를 다 사가지고 3배가 떠서 결국 6억엔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풀 같은 회사는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텐데, 이거는 정말 정상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주식 차트를 갖고 있는데 완전 진바닥에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찾게 돼요. 턴어라운드 테마를 잡아서게 되면서 그걸로 이제 6억엔 정도가 달성이 되니까 30대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60억 원 정도의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 정도 자산이 형성되면은 어느 정도는 준 파이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는 실제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로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주식도 많고 게다가 결혼해서 아이도 딸 이제 2명이 태어나고 이러니까 가족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2012, 13년 이후에 2022년까지 10년간 주식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6억엔 이후로 한 10년을 내리쉰 그런 상황에서 볼더링 뭐 그런 카페 같은 것도 열고 다른 병원 일도 주원장으로 가서 뭐 일을 하고 등등 하다가 갑자기 2022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돈과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가열차게 달리게 되는데요. 시클리컬 가치주의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선인데 2022년에 그 나무라 조선소 7014JP라는 기업이랑, 그리고 여기 한국 기업도 나와요. 심지어 HD 한조양, 이제 한국 조선해양이 나오는데 그 두 회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2년부터 그냥 완전 위로 뿜거든요. 그거를 풀매수를 박는 거죠.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합치니까 한 10억엔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박았더니 그 얘네가 이제 한 5배씩 떠가지고 50억엔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년에 조선주 시클리컬 진저점에서 그게 돌아선다는 걸 인식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조선사와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소에 풀매수를 박은 다음에 그걸 이제 5배 이상 띄우게 되고 자산이 지금 50억엔을 돌파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거거든요. 24년 9월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보다 자산이 더 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좋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했었던 거를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랑 아주 다르냐, 그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또 시클리컬 주식이 돌아설 때 빨리 크게 돌아서거든요. 그거를 잘 읽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클리컬 관련한 그런 산업이나 주식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이런 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를 너무나 잘 정리했다. 이 부자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에서. 그래서 저도 이걸 읽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기 성장하는 그로스 기업에 대한 그런 생각만 많았었는데 이런 시클리컬 가치주를 잘 투자를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처럼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니면 석유화학 업종이나 정유 업종이나 이런 기업들은 다 이런 시클리컬 주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책을 읽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올 한 7, 8월 저점으로 이제 시클리컬 주식 상승기가 쫙 나오고 있는데 PBR 밴드를 보면은 실제 0.8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밴드 차트 PBR 2배를 향해서 쫙 올라가고 있는 그런 랠리가 올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 랠리가 얼마나 세게 나왔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이닉스조차도 PBR 밴드 저점에서 고점으로 뚫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클리컬 주식이 갖고 있는 위력이 이제 올해 완전 도드라졌는데, 과거 10만 전자라는 고점에서 사면은 이제 48,000 전자까지 밀리는 거지만은 48,000 전자라는 저점에서 사면은 밀릴 일 없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만 잘 응용하셔도 개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좀 생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잘 설명했다는 부분에서 개인들에게 추천해 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은 시클리컬, 성장, 터미널 이런 여러 장르의 주식들이 다 있고, 테마도 있고, 그거를 따라가다가 고점에 몰려서 고생하고, 또
다른 게 올라가니까 이걸 팔고 이걸 샀더니 또 이게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멘탈도 터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진 않아 보이는데요. 확실한 매수와 매도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책, 그리고 전반적인 사이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잘 묘사했다는 점에서 정말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투자서를 넘어서 일단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책을 썼는데 평생 30년 넘게 걸쳐서 추구했던 그 돈 벌기와 관련한 투자론을 한 권의 집약서로 썼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한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 곳곳에 나옵니다. 이 책이 끝부분이 뭐냐면은 500억을 벌고 보니 보이는 것들이라는 에필로그로 책이 끝나는 건데요. 이 에필로그까지 다 말해버리면은 저자에 대한 그런 예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딸들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 없이 약간 막 그렇게 엄청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근데 보니까 첫 장부터 뭐 이제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어 하면서 막 읽다가 마지막에 딸들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딱 하니까 와, 다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감동의 눈물이 막 철철철 흘러가지고 이 감동을 잘 전달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오늘 부자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 어쨌든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고 정말 투자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투자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극한으로 단련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는 계기를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잘 보내면서도 적절한 투자 방법론을 잘 익히고 있다면 너무 돈에 매몰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밸런스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반면교사 같은 그런 교훈을 담는 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